오늘은 중국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하나라와 상나라를 거쳐 주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무왕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왕조를 세운 것의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천명이라는 개념을 내세웠는데, 이는 나라를 통치하는 권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라는 의미이며, 이 사상으로 인해 주나라에서는 황제를 하늘의 아들, 즉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나라는 넓은 땅덩어리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봉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주나라 말미에는 패권 싸움으로 인해 주나라가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로 분열되었는데, 이 시기를 전국시대라고 부르며, 결국 이 분열된 나라들을 단일 왕권으로 통일한 나라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진나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진시황제, 분서갱유, 만리장성? 다 맞습니다.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증축한 성벽으로 오늘날 중국의 인기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진나라는 법가 사상을 들여서 중앙집권 체제를 도입하였고, 유교와 관련된 모든 서적들을 불태웠으며 화폐와 문자, 도량형을 모두 통일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나라가 있습니다. 한나라는 유방이 개국하였으며 진나라 때 탄압되었던 유교 사상을 다시 도입하였고, 관료를 등용하기 위해 유교 지식을 시험하는 괄거제를 확립하였습니다. 한나라가 무너지고 나서는 우리가 삼국지라는 소설을 통해 흔히 알고 있듯이 위, 촉, 오 세 나라로 나뉘어서 패권 싸움이 계속되었고, 수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하였으나 수나라에 이어 당나라까지 무리한 정복 전쟁으로 인해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국의 통일을 이룬 나라가 바로 송나라입니다. 송나라는 중국의 4대 발명으로도 유명한데요. 중국의 4대 발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종이, 나침반, 화약, 인쇄술입니다. 무력이 약했던 송나라는 외세의 침략이 많았고, 칭기즈칸이 침략하면서 원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4대 발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나라였는데, 원나라는 국민의 수가 너무 적어서 금방 멸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한족 왕조인 명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아와 자연재해, 폭발적인 물가 상승 등과 같이 천명을 잃었다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적들이 힘을 얻었고 명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방민족인 만주족이 정권을 잡아서 세운 나라가 바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는 오늘날 중국의 국경선을 확립하였지만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외세 침략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에 분노한 농민들이 의화단 운동을 일으켰고, 이후 순원이 만주족을 상대로 일으켰던 신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중국의 공화정 국가가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사력이 약했던 청나라에 위안스카이와 같은 장군들이 사병을 들여 정권을 잡았고,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붕괴되고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군벌 정권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국민당과 공산당이 협력하여 정권을 바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순원이 사망한 후에 국민당의 지도자가 된 장제스가 전쟁을 선포하면서 내전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대장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 내전의 승리는 공산당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덩샤오핑과 류샤오치가 시장경제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마오쩌둥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을 일으켰고, 그를 지지하는 학생단체인 홍위병들이 시위를 일으켰지만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에 결국 이 문화대혁명은 종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을 지지했던 마오쩌둥의 아내 장칭을 비롯하여 다른 4인방들도 모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권을 잡은 덩샤오핑은 개혁개방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그만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시장경제이든 아니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실용주의 노선을 따랐고,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의 국가 주석들도 모두 이 정책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